미국 빅테크와 스타트업 중심으로 AI 인프라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쏟아지며 AI 기술의 헤게모니가 오직 미국으로만 흘러가던 중이었던 2024년이었는데요. 2025년 1월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동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등장하며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딥시크는 저비용 AI의 오픈 모델을 통해 기술 해자의 위협과 생태계에 큰 파급력을 미치고 있어 AI 기술 패권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그러나 정작 딥시크 사태가 잦아들고 안델 공학에서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며 부지런히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에 대한 최종 결과에 대해 GPU는 그래서 적게 사용해도 되는지 중국의 AI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못 얻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밝혀진 딥시크 사태의 사실들을 정리해보며 딥시크 사태로 바라본 현재의 AI 인프라 시장과 AI 패권 경쟁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딥시크는 201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된 AI 전문 기업인데요. 중국의 저명한 투자자 겸 기업인 량원펑이 창업한 퀀트 헤지 펀드 하이플라이어의 자회사로 혁신적인 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 금융 및 다양한 산업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이플라이어는 단순한 초고빈도 거래라 불리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을 넘어 미드 프리퀀시 트레이딩 전략을 채택하였는데요. 고빈도 거래처럼 매 순간 수많은 주문을 발생시키는 대신 시장 내 미세한 가격 변동을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포착하여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하이플라이어는 수백 대의 GPU가 병렬로 작동하는 대규모 클러스터 시스템을 구축하였는데요. 대규모 GPU 클러스터는 실시간 데이터 처리와 딥러닝 연산의 병목 현상을 극복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최적의 거래 타이밍을 포착하는 AI 트레이딩 시스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플라이어가 쌓은 기술력과 GPU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회사 딥시크는 자체 개발한 딥시크 R1 모델을 선보였던 것이죠. 딥시크 R1은 챗GPT처럼 웹사이트나 전용 앱을 통해 서버 기반의 AI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첨단 인공지능 기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은 물론 오픈 모델 형식으로 공개되어 모델의 가중치와 핵심 설계 원리가 개발자와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었는데요. 대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서도 고성능 AI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마련되었고 향후 코드나 데이터셋도 공개할 거라 더욱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딥시크가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놀란 이유는 바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초고대 모델급 성능이라는 것 외에도 오픈 모델, 저비용이라는 삼박자입니다. 먼저 오픈 모델 전략에 주목해 볼 만한데요. 초반 언론 보도에서는 딥시크 모델이 오픈 소스라는 호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딥시크는 모델의 가중치와 핵심 설계 정보 그리고 개발 방법론을 공개했지만 학습 코드나 데이터셋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즉 완전한 오픈 소스가 아니라 오픈 모델 형태로 접근한 것입니다. 이런 접근은 구글이나 오픈AI, 메타 등 주요 기업들이 일부 모델만 제한적으로 공개했던 사례와 비교할 때 더욱 투명하고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마치 애플의 폐쇄적인 iOS 생태계와 달리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다양한 제조사와 협력하여 시장 점유율을 높인 것처럼 딥시크는 핵심 파라미터와 아키텍처 설계를 공개함으로써 전 세계 개발자와 연구자가 이를 벤치마킹하고 응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는 모델의 설계와 알고리즘 접근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딥러닝 모델의 내부 동작 원리와 최적화 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예를 들어 딥시크는 기존의 고수준 라이브러리 대신 하드웨어와 더욱 밀접하게 소통할 수 있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하여 GPU 성능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도입했죠. 이러한 기법은 데이터를 압축하여 전송하고 여러 GPU 간의 병렬 처리를 최적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마치 여러 명의 팀원이 동시에 협업하여 복잡한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로 작동합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딥시크의 혁신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일반적으로 초고대 AI 모델을 개발하는 데는 수천만 달러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딥시크는 약 600만 달러, 하나 약 87억 원 안팎의 비용으로 이러한 성능을 구현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만약 이 비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국의 첨단 GPU 수출 규제나 높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단번에 무효화시킬 수 있는 파격적인 수치이죠. 즉 고비용의 자본 투자 없이도 효율적인 알고리즘 연구와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된 셈입니다. 딥시크의 이런 혁신적 접근은 전 세계 AI 및 빅데이터 커뮤니티에서 중국발 AI 스푸트니크라는 별명으로 해자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관련주에서 잠시 자금을 뺏는 등 시장 반응도 즉각적이었으며, 이는 단기적인 해프닝을 넘어 오픈 모델 AI의 가능성과 효율적 모델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죠. 딥시크가 2024년 말 선보인 딥시크 V3 모델은 이미 프론티어 모델급 성능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그 V3를 기반으로 강화학습 기법을 적용해 탄생한 딥시크 R1 모델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대중들에게까지 화제가 된 것이죠. 비록 V3 모델의 성능과 효용성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R1 모델이 AI 생태계에 던진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과거에는 초거대 AI 모델을 개발하려면 최고급 GPU와 막대한 자본이 필수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의 AI 연구에서는 최신 엔비디아 GPU와 같은 최첨단 하드웨어 없이는 모델을 학습시키기가 힘들었죠. 그런데 딥시크는 제한된 성능의 GPU, 엔비디아의 H800처럼 성능을 일부러 낮춰 수출되는 제품이나 아직 엔비디아의 저사양 GPU보다도 성능이 낮은 화웨이 등 중국산 반도체 수천만 장 규모의 생산, 이러한 조건만으로도 충분한 AI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받아들여진 것이죠. 기술적으로는 V3 모델을 베이스로 삼아 강화 학습을 적용한 R1 모델은 마치 기본 모델에 추가적인 튜닝을 가해 최적의 성능을 이끌어내는 자동차 엔진 개조와도 같습니다. 기존의 강력한 V3 모델 위에 강화 학습 기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개선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도입함으로써 고가의 하드웨어 없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또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에너지 부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고효율 저비용 AI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미국 빅테크 중심으로 AI 기술이 발전해온 흐름을 중국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 구조와 효율적인 자원 활용으로 전환시킬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딥시크의 R1 모델은 가성비 AI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인식되었는데요. 이제 AI 모델 개발은 더 이상 대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소기업, 스타트업, 그리고 연구기관들도 자체적으로 AI 모델을 실험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딥시크의 저비용 AI라는 이미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다소 과장된 측면이 드러납니다. 초기 보도에서는 딥시크 V3 모델이 GPT-4급 성능을 GPT-4 개발비의 18분의 1 수준의 비용으로 구현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이후 분석에 따르면 실제 개발 비용은 최소 100배 이상 더 들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공식적으로 주장한 총 훈련 비용은 약 557만 달러, 즉 GPT-4 개발비의 약 5.6% 수준이라고 발표되었으나,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체 개발비가 7,300억 원 이상일 것이라는 분석도 많은데요. GPU 사용 비용에 대해서도 현 클라우드 3사의 일반적인 시간당 가격보다 절반 이상 낮게 책정되었다는 가정을 토대로 비용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비용을 미국 정부가 막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나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AI 모델 학습에 막대한 비용을 투입한 빅테크 기업들의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이죠. 더욱이 이 사태의 발단이 된 R1 모델은 완전히 새로운 AI가 아니라 먼저 개발된 강화학습 기반 딥시크 R1 제로 모델 위에 기존의 프론티어급 딥시크 V3 모델을 베이스로 삼아 재구성된 형태인데요. 저비용의 오픈 모델이라는 타이틀이 붙었지만 그 자체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정도의 혁신을 보인 것은 기술적 가능성을 보여준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또한 딥시크가 AI 모델 개발에 사용한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기법도 주목할 만합니다. 대부분의 AI 개발자들이 쿠다와 같은 고수준 라이브러리에 의존하는 반면, 딥시크는 하드웨어와 더욱 긴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쿠다 기반의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을 통해 GPU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전송하고 저사양 GPU 여러 대를 병렬로 연결할 때 발생하는 네트워크 병목 현상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죠. AI 트레이딩 시스템에서도 이미 유사한 기술을 활용해 최적의 컴퓨팅 속도를 달성하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 성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니, 딥시크는 기존에 축적해온 기술적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특히 반도체 성능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이렇게라도 해서 하드웨어 활용성에 대한 최적화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더불어 딥시크가 R1 모델에서 활용한 강화학습 방법론 역시 오픈 AI를 비롯한 여러 AI 기업들이 이미 시도 중인 기법으로 특별히 딥시크만의 독창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딥시크의 저비용 AI라는 인식은 표면상으로는 인상적이지만 실제 비용 구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죠. 다만 딥시크의 진정한 강점은 바로
바로 오픈 모델 접근에 있습니다. 향후 소스 코드까지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예고함으로써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들이 딥세크 모델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생태계를 형성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결국 딥시크 사태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이제 누구나 AI 모델을 실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미래가 도래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미국 중심의 AI 독점 구도에 균열을 가져오게 될지, 혹은 AI 개발 비용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개발자들이 중국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더 많이 구축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는 낮은 사양의 GPU로도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이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는 단 하루 만에 약 17%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약 850조 원이나 증발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러나 초기에는 낮은 사양의 GPU로 고성능 AI를 구현할 수 있다면 최신형 고가 GPU의 수요는 줄어들겠구나 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반대로 AI 개발 비용이 낮아지면서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AI 시장에 진입하게 되어 전체 GPU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도 열렸는데요. 여기에 최근 오픈AI가 새롭게 내놓은 이미지 생성기로 지브리 스타일로 이미지가 유행을 하듯이 단순 LLM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미지와 영상 생성 AI에는 훈련에도 출원에도 여전히 GPU가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될 거란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에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보다 훨씬 많은 GPU가 필요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AI 경쟁이 격화되면서 단순히 가성비 AI 영역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차별화를 위해 AI 투자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조차 딥시크 R1을 탁월한 AI 발전 사례로 공식적으로 긍정평가하며 전체 GPU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든 결국 확장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죠. 엔비디아는 이미 양자 컴퓨팅, 로봇 플랫폼, AI 시작 개발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체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시작하며 GPU 설계와 판매에 국한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AI 인프라 솔루션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략은 단순히 더 큰 AI 모델을 만들고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고성능 GPU 수요가 급락하기보다는 AI 산업의 확산에 따라 전체 GPU 상량은 오히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브로드컴과 마벨을 중심으로 한 커스터마이징 AI 칩 시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통한 AI 서비스 제공 비용을 줄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칩 설계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의 GPU는 전통적으로 쿠다 코어 중심의 설계를 갖추고 있지만, 최근에는 텐서 코어와 트랜스포머 엔진 등 에이직화가 진행되면서 고성능 GPU와의 성능 차이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죠. 이러한 발전은 단일 GPU의 성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분산 컴퓨팅 환경의 특성과 맞물려 여러 AI 칩을 병렬로 연결해 학습과 추론을 수행하는 구조에서 연산 과정의 병목을 일으키는 HBM에 대한 수요를 지속시킬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반도체 공정 미세화와 새로운 메모리 아키텍처 개발로 HBM 의존도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또한 딥시크와 같은 오픈 모델 확산이 더 효율적인 모델 설계를 촉진해 전체 메모리 요구량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이러한 전망은 AI 모델의 복잡성과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현 추세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단기적으로는 HBM 수요가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AI 하드웨어 시장은 전통적인 GPU 제조 업체와 새로운 커스터마이징 칩 제조 업체들이 기술 혁신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경쟁하며 다양한 해결책과 전략을 모색하는 복합적인 환경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AI 기업은 딥시크 정도에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내놓지 못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 보조금 그리고 규제 우회를 통해 필요한 GPU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AI 서비스 시장 자체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요. 반면 한국의 기업들은 예를 들어 네이버와 같이 매출의 15%를 R&D에 투자하고 있지만 시장 규모의 한계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혁신적인 AI 모델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로 인해 단순히 기술력만으로 중국과 한국의 AI 개발 역량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거죠. 딥시크 사태는 오픈 모델 생태계의 가속화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하는 동시에 보안 취약점도 함께 노출시키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애플리케이션 보안 표준의 의무화가 활발하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즉 오픈 생태계가 가져다주는 기술 민주화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보안과 표준화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더불어 AI 기술 표준 경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주목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은 2026년까지 AI 표준 50개를 제정하겠다고 선언했고, 미국은 첨단 AI 칩 수출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대응 중입니다.
특히 AMD, 인텔, AWS 등이 참여하는 UA-링크 컨소시엄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개발 중인 UA-링크 1.0은 AI 칩 간 데이터 전송 속도를 최대 100배까지 향상시킬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독점을 견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딥시크 사태를 총정리한 결과 딥시크 사태의 진정한 의미는 가성비 AI의 등장을 넘어 AI 기술의 민주화에 숨어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미중 간 AI 패권 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다변화하는 GPU 시장,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재편된 기술 표준까지 추가적인 이슈도 계속해서 지켜보며 진짜 AI 혁명은 아직 오지 않았을 것만 같은 생각에 온몸으로 샤우팅하고 있는 안대공학 에러였습니다.